네, 개성공단 얘기죠. 자, 기업인들과 근로자들 빨리 정상화시키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정상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약속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은 국가가 책임져라 손해가 막심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에서는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목적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위한 거죠. 어떤 장면이었는지 그 영상 공개하겠습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그 어떤 법령의 근거 없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생존권에 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여서 오늘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 개성공단 피해자는 법적 근거도 없다. 아니, 정부가 근거도 없는 일을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피해를 끼쳤으니 소송하는 게 당연하다. 그 얘기죠. 네, 그런 주장입니다. 네. 저희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이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는 중국 청도의 임금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베트남이나 라오스보다 더 쌌습니다. 네. 상당한 것은 혜택을 누렸다고 보는데 네. 지금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라오스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알아보니까 그만한 가격들이 안 나와요. 네. 상당히 저기 계셨던 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오늘 모인 80여 명은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북한 근로자 말고 한국인으로서 개성을 출퇴근하면서 일하는 분들은 자기도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런 내용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저기 개성공단에 있던 한국 기업들이 네. 개성공단에만 그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한 절반이고요. 네. 나머지는 몇 군데 있거든요. 따라서 저분들은 개성공단 외에는 대책이 없는 분들이 좀 있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만약에 저분들이 계속 있다가 인질로 잡혔더라면 네.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문제는 굳이 소송으로 안 가고 정부하고 이 업체 측하고 좀 합의를 해서 좀 조용히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개성공단이 일단 피해를 좀 입긴 입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의 한 도발 때문에 국제사회가 압박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상의 피해자를 선언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개성공단이 중단이 안 됐으면은 네.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네.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그 제재 동참을 네. 확보할 수가 없었죠. 네. 그다음에 그 돈이 북한의 핵미사일로 들어간다는 근거가 여러 군데서 발견됐기 때문에 네. 또 그것도 차단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 개성공단이 계속 유지되면은 네.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네. 북한이 우리 근로자들을 인질로 협박을 하면서 네. 인질당 얼마씩 이렇게 네. 돈을 요구할 수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네. 그 개성공단 전면공단이 그 당시에는 불가피했기 때문에 네.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네. 근로자들이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일단 여성한 변호사께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이분들 이제 설명은 우리가 투자해 놓은 자산이 한 5,600억쯤 있고 재고 물건들 한 2,400억 있다. 8천억 넘게 피해봤다. 그러니 이거 마땅히 정부가 물어줘야지 우리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주장이잖아요. 예, 아까 설명하신 분이 법령상의 근거도 없이 폐쇄했다. 네. 그게 바로 이 사건의 또 핵심입니다. 네. 법령상의 근거가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이 적용 안 되는 네. 북한 그 점령 지역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위법해야 됩니다. 행위가. 아, 정부의 행위가 위법해야 위법하다고 한다. 판단돼야 됩니다. 법령이라든가 어떤 사회 상규에서.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물론 통치행위란 개념이 많은 그 서구에서는 비판받고 있지만은 네. 남북 대치 상황에서 통치행위란 개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과의 상대에서는 그 대통령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이 네. 일종의 통치행위거든요. 네. 이 때문에 이거는 위법성 판단의 범위를 벗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법원이 그 대통령의 어떤 그 초법적인 행위거든요. 어떻게 보면 법을 갖다 법하고는 관계없는 이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법성을 법원에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하셨지만 소송을 하면은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은 네. 법원에서 실제 판사들은 네. 이 그 근로자들의 소송을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 조금 더 추가 설명드리면요. 저도 우리 정부가 어떻게 저걸 빨리 중단을 시켰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따라 들어가 보니까 네. 북한이 1월 6일 날 핵실험했잖아요. 네. 그때 정부는 결정 못했습니다. 고민만 하고 있었고. 아, 핵실험 직후에는 고민만 했지 결정을 못했다. 굉장히 이거 공들여서 여기까지 투자해 왔는데 빼느냐 마느냐 하다가 북한이 광명성을 쏘고 난 다음부터 다급해졌습니다. 설 연휴에 쐈으니까 그 직후가 2월 10일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더 급하게 된 거는 유엔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서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네. 문제가 되면은 바로 개성공단이 첫 번째다라는 게 들어오면서 다급해진 겁니다. 네. 조금 만약에 유엔에서 제재안 만들고 난 다음에 한국이 뺐다면은 이런 네. 문제는 피해갈 수 있겠죠. 근데 네. 한국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망신을 당할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피해간 건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개성공단 가서 이제 또 어떤 누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그쪽은 물도 기름도 여기 석유값 시발료값 2,000원 할 때 한 400원씩 제공해 줬었고 굉장히 혜택받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을 썼다는 네, 얘기죠. 그런 것도 네. 있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감사한 경우도 있고 네. 또 국가가 어려울 때는 방위성금도 내는데 네. 물론 기업들이 어려운 건 이해합니다. 지금 어떠한 기업이 지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거는 꼭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소송으로 가야 되느냐. 아마 저분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조금 국민의 일원으로서 한번 어떤 타결책을 찾는 방안도 네. 같이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2월 10일에 이제 개성공단 전면 중단한 후에 국회를 찾았죠. 국회에서 이 개성공단이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어떻게 맞물려 시작됐는지 그 시작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주 짧은 얘기인데요. 이 대목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재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국제사회에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때문에 그 제재 결의가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가 폐쇄했으면 그거는 위법성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습니까? 저게 이전 이후는 관계없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물론 국제사회 제재 이후에 개성공단을 국제 유엔 결의에서 뭐 폐쇄하라. 그랬으면 더더욱이 뭐 유법성에 네. 대해서 논할 게 없지만 그 전에 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이건 어떤 국가 그 방위 차원에서 최고의 통치 행위로서 그걸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네. 어떤 민사적인 뭐 위법성이 있느냐 뭐 네. 이런 걸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전후 관계없이 네. 소송에 승소 가능성은 없습니다. 일단 그럼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없지만 우리 기업들이 우리 안보를 위한 결정이지만 정부의 결정 때문에 피해를 본 건 맞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절충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그거는 아닙니까? 단 하나 있다면은 네. 민사상의 손해배상보다는 네. 어떤 토지 수용이라든가 수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가의 네.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민간의 물자를 갖다가 국가가 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든가 무슨 그 대규모 무슨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든가 할 때. 도로 지을 때 그렇죠. 토지 그걸 수용하고. 수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유법성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당한 보상 청구를. 네. 그 부분은 나가면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과연 그것도 네. 보상 청구의 대상이 될지는 네. 좀 의문입니다. 아하. 그래서 현재 개성공단에 뭐 한 1조 정도가 투자됐고 네. 그게 전부 다 이제 손실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네.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네.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따라 재원을 마련한 후에 하자. 근데 저는 김정동 네. 교수님 네. 특별법 그러시는데 네. 어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가능하면 특별법을 안 만드는 게 그 어떤 법치주의 확립에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뭐 세월호 특별법 무슨 특별법이 많은 건 있죠. 네. 어떤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런 게 네. 많아질수록 네. 법이라는 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적용돼야 되거든요. 네. 어떤 특별한 경우를 대서 안 만들고 그래서 말씀은 참 충분히 이해가지만은 네. 이런 경우 특별법 만들면요. 네. 또다시 유사한 경우에 또 특별법 만들어서 국민 세금으로 이걸 메꿔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드는 저 취지는 참 좋은데 그게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나라가 네. 지금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법치주의를 지향한 범위 내에서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네. 기업에서는 네. 사전에 좀 가르쳐줬으면 자기네가 생산품이라든가 원자재 그다음에 기계라도 좀 반출해 나왔을 텐데 네. 사전에 가르치지도 않고 바로 그냥 폐쇄했으니까 우리가 손실이 더 컸다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부도 사실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그냥 뭐 소송을 제기해서 정부가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네. 나름대로 그 충분한 보상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게 뭐 특별법이든 어떤지 간에 네. 정부가 충분히 보상을 해서 네. 세월호 사건처럼 장시간 이렇게 끌면서 네. 그 정책 이슈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3년 전에 한번 잠정 폐쇄됐을 때의 모습이니까 원 부자재를 갖고 내려올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번 폐쇄 때는 저런 장면 하나도 없었잖아요. 전격적으로 내려진 거잖아요. 그때는 북한이 가져가라고 몇 시간 여유를 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30분 만에 몸만 빠져나오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 원인 제공자가 우리인지 북한인지 좀 따져보고 들어가면은 네. 좀
답답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저는 기업하시는 분들 좀 어렵겠지만 지금 워낙 상황인 만큼 조금 톤을 다운시켜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기업하는 분들의 마음은 저렇게라도 지금 무리하게라도 싣고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만들어낸 힘들게 생산해낸 저 의류 제품 저런 것들이 다 자식 같은 마음이 있을 건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개성공단에 오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공장은 당연히 놀고 있을 거죠? 네, 공장을 완전히 폐쇄됐고요. 네. 그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생산품들이 네. 이제 평양 시내에서도 팔리고 있고 네. 중국에 수출되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고 네. 다만 공장 부지는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서 북한 경비 병력이 진주에서 네. 경비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초기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 주변에 그 개성공단이 생기면서 북쪽으로 네. 후퇴했던 북한군. 북한군 사단이 네. 진주할 줄 알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건 말이죠. 우리 국내에 네.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네. 우리 국내에서 다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자는 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북한의 술책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당신들이 떠났으니 우리가 물렀던 군 다시 전진 배치하겠다고 말은 했었습니다만 아직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전기도 공급이 중단됐고 기계는 돌지 못하는 상황. 그러나 그 개성공단의 앞날은 그야말로 한반도 전체 운명하고 많이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